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질문이 중요하다는 말씀 정말 자주 하시죠? 그런데 혹시 좋은 질문이란 과연 뭘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특히 AI가 교실 깊숙이 들어온 이 시대에 질문의 진짜 의미와 힘에 대해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학문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배울 학 그리고 물을 문, 이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배움과 질문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다시 말해 배운다는 행위 자체가 곧 질문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단어 하나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인간을 질문하는 존재, 즉 호모 퀘스티우스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을 정도니까요. 끊임없이 왜, 이건 뭐야? 라고 묻는 아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질문은 우리 본성에 아주 깊이 새겨진 본능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질문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도록 그렇게 설계된 존재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육자들의 역할은 더 분명해집니다. 학생들의 이 타고난 호기심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불씨를 잘 살려서 더 효율적이고 즐거운 배움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효과적인 교수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질문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자, 탐구해봐.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 같은 시도들이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바로 탄탄한 기초 지식이라는 발판이 없으면 좋은 질문도 의미 있는 탐구도 길을 잃고 오히려 학습 격차만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교육자들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과연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게 운동처럼 훈련만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기술일까요? 아니면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이 알아야만 비로소 생겨나는 전문적인 능력일까요? 이 논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창의력 교육에 대한 오랜 논쟁이랑 똑같아요. 한쪽에서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이라는 일반적인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만 창의적일 수 있다고 말하죠.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의력 연구의 권위자인 존 베어 교수가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그의 결론은요, 창의력은 특정 영역, 즉 도메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멋진 비유도 있죠. 어떤 분야의 규칙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 규칙을 창의적으로 깰 수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논리를 질문하기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과연 질문하는 능력도 그냥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만능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 분야의 지식에 단단히 묶여있는 능력일까요? 실제 교육 현장의 연구들은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질문의 비밀, 그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지식이라는 전제 조건에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이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가 브라운의 연구를 보면요. 과학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높아진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죠. 결국 의미 있는 질문은 단단한 지식이라는 땅 위에서만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깊이 있는 질문은요, 그냥 따로 훈련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식이 충분히 쌓였을 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질문 스킬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훌륭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탄탄한 지식의 토대를 쌓아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AI 시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앞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이 지식의 중요성이라는 원칙이 AI라는 강력하지만 양날의 검과 같은 도구가 등장하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학습의 외주화라는 새로운 도전 때문이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한 고등학생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디 애틀란틱에 실린 글의 제목인데요. AI가 제 교육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AI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이 학생이 목격한 현상이 바로 학습의 외주화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이 자기 머리로 해야 할 생각의 과정을 통째로 AI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글을 요약하고 핵심 개념을 뽑아내고
심지어 질문을 만드는 것까지요. 원래는 학생의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일어나야 할 과정인데 말이죠. 운동선수가 훈련을 기계에 맡기면 근육이 안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AI가 대신 생각해주면 학생의 뇌에서는 아무런 학습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길러주려고 애쓰는 사고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강력한 도구를 학습의 외주화가 아니라 오히려 학습의 심화를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해결책의 핵심은 바로 이 선작업 후활용 원칙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떤 과제든 AI를 쓰기 전에 학생이 자기 머리로 먼저 한번 부딪혀보게 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순서의 변화가 학생의 두뇌를 언제나 학습의 중심에 놓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수업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먼저 자료를 읽고 자기만의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I가 만든 질문이랑 비교해보게 하는 거죠. AI에게 답을 찾더라도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치게 하고요. 이렇게만 해도 AI는 정답만 알려주는 족집게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력을 단련시켜주는 훌륭한 인지적 스파링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정말 유용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AI에게 공부 모드로 대화해줘 라던가 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힌트만 줘 같은 명령어를 쓰도록 지도해보세요. 이 간단한 프롬프트 하나가 AI를 정답 자판기에서 학생의 학습을 돕는 유능한 소크라테스식 조교로 역할을 바꾸게 할 겁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교육자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그저 AI에게 질문만 던질 줄 아는 질문 생성자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에 진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진정한 탐구자로 키워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